10번째 난관은 1차 피 검사 기다림이었습니다. 1차 피 검사는 29 10일 뒤인 5월 18일에 예약되었고 임태기는 간호사분께서 피 검사 하루 전날쯤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1차 피 검사까지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설레이다가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감기도 걸려있는 상태라 불안감은 더욱 증가했고 아주 미세하게 저만 알 수 있는 증상들을 유튜브나 지식인에 검색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나온 증상과 저희 증상이 비슷하면 된 거 아냐? 하다가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런 두 가지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1차 피 검사를 앞두고 저희 부부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 되었고 아쿠아리움 가기로 하고 일찍 일어나 준비하려고 욕실을 갔는데 순간 임태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임신 준비하면서 배태기 임태기를 항상 구비해 놨었거든요.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다들 그러시겠지만 한번 해볼까? 혹시나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임태기에 손이 갔고 해봤습니다. 5분을 기다렸고 결과를 본 순간 하는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정말 희미한 매지가이였습니다. 순간 멈칫해지면서 얼굴이 달아올라 상기가 되었고 내가 정말 바래서 헛게 보이는 건가 해서 다시 한 번 더 봤습니다. 다시 봐도 매지가이였고 그때 마침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동생에게 사진 찍어 보내며 두 줄로 보이는지 물어보고 남편에게도 보여주며 물어봤습니다. 두 줄로 보이냐고. 동생의 답은 아주 희미하지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보이기는 한데 너무 희미하다고 했고 혼이 났었죠. 간호사분께서 하루 전에 해보라고 했는데 왜 벌써 했냐고 엄청 혼났었어요. 그렇게 결혼기념일을 들뜬 마음으로 보냈고 그 뒤로 저는 일명 임태기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출근 준비 전에 항상 임태기를 먼저 했고 그것도 회사별로 3개씩 했고 저녁에 퇴근해 와서도 회사별로 임태기 3개씩 꼬박꼬박 하면서 점점 진해져가는 임태기를 보면서 들뜬 마음은 점점 더 들떴습니다. 이미 마음은 임신 확정된 것 마냥 신나 있다가도 유튜브 피 검사를 검색해보면 화학적 유산에 대한 언급이 많아서 저도 혹시나 화학적 유산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 걱정도 엄청 되고 1차 피 검사 후 2차 피 검사는 더블링이 되어야 한다는데 혹시나 되지 않을까봐 미리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11번째 난관은 1차 피 검사입니다. 드디어 1차 피 검사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첫 번째로 피 검사를 받기 위해 진료 시작 30분 전부터 병원 도착하여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수를 한 후 진료가 시작이 되고 간호사분께서 혹시 임태기 해보셨냐 물어보시길래 해봤더니 두 줄 나왔다고 말씀드린 후 1차 피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1차 피 검사 결과가 100 이상은 나와야지 안정권이라고 하셨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병원을 나와서 출근하여 병원에서 전화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 좀 넘어 병원에서 기다리던 전화가 왔고 간호사분께서 수치 180일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축하한다고 하시며 2차 피 검사는 이틀 후인 20일에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되고 손도 덜덜 떨리고 심장도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아침 저녁으로 점점 진해져 가는 임태기를 보며 마음이 꽉 차는 기분을 느끼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시간이 정말 더디게 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12번째 난관은 2차 피 검사입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저희 부부는 일찍이 병원을 방문하여 기다렸고 역시나 2차 피 검사 결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12시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2차 피 검사 결과 439로 더블링이 잘 되었다고 5일 후 병원 방문하여 아기집을 확인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 진짜 임신이 된 건가? 너무나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봤었던 화학적 유산, 계류 유산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단백질 음료, 소고기, 영양제, 야채 꼬박꼬박 챙겨 먹고 타이유 주사 역시 열심히 맞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시험관을 준비하면서 이미 가족분들과 주위분들이 다 알고 있어서 다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양가 집에 알려드렸고 저희는 인밍아웃 같은 거는 할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13번째 난관은 아기집 확인입니다. 드디어 아기집을 보는 날이 되었고 이날도 역시 저희 부부는 일찍이 병원에 방문하여 기다렸습니다. 이름이 호명이 되고 같이 진료실로 들어가서 아기집을 보기 위해 초음파를 시작했습니다. 초음파를 시작하고 아주 작디 작은 잘 보이지 않는 아기집을 확인했고 선생님께서 오늘이 5주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저희에게 아기가 와주었던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얼떨떨하고 마음이 꽉 찬 기분이었어요. 진료실을 나오고 간호사분께서 앞으로 초음파를 저장할 마미톡 어플에 대한 얘기와 임신 확인서를 주시며 보건소에 등록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라고 안내해주시며 초음파 사진을 건네받았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신기했어요. 진료를 마치고 타이유 주사를 맞기 위해 기다리던 중 너무 좋아 큰 소리로 우리 된 거 맞냐고 막 웃으면서 초음파 사진을 보는데 남편이 조용하라고 너무 티내지 말라고 혼내더군요.
우리는 잘 되었지만 잘 안 된 부부들도 있고 준비 중인 부부들도 있는데 너무 티내지 말라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고 서운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네요. 이때쯤 임택이 역시 역전이 되면서 임택이 지옥에서 헤어나왔어요. 14번째 난관은 난황과 아기입니다. 이때부터였어요. 행복함보다는 불안감이 더 증폭되어 저 스스로가 저를 괴롭히는 날들이요. 저는 솔직히 좋은 사례보다 안 좋은 사례를 더 찾아보며 지냈던 것 같아요. 혹시 나에게도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설레발쳐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요. 자연임신이 본드라면 시험관은 딱풀이라고 하던데 그 딱풀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으로 저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집이 확인되면 아기집이 찌그러지지 않고 잘 크는지와 아기집 안에 아기 영양 주머니인 난황과 물고기 꼬리처럼 흔들리는 아기를 확인되어야 하는데 난황만 보이고 아기가 보이지 않거나 난황과 아기가 보이지 않는 텅 빈 아기집이거나 난황이 찌그러져 있거나 난황이 엄청 크거나 하면 고산환자 즉 계류유산이 되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본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6주일일 검진날이 되고 난황과 아기를 보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고 검진이 시작됐습니다. 아기집은 정상적인 모양과 크기로 잘 자라주었으나 보여야 할 난황과 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뭔가 싶으면서 불안해했던 고산환자인가 등등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틀 후에 다시 보자고 말씀하셨고 저희 부부는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근처 다른 산부인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여 난황과 아기를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초음파를 시작했습니다. 두근두근? 그때 선생님께서 여기 끝에 난황과 아기 보여요. 너무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난황과 아기가 나온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이틀 뒤 난임병원을 방문하여 난황과 아기를 확인하였고 행복감과 안도감도 잠시 일푼 곳 다음 고비가 다가왔습니다. 혹시나 난임병원에서 난황이나 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포기하지 말고 다른 병원 방문도 해서 꼭 확인을 해보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라서요. 나중에야 보였지만 만약 다른 곳에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다음 검진일까지 지옥에서 살았을 거거든요. 15번째 난관은 아기 심장 소리입니다. 6주 5일 아기 심장 소리 듣기로 한 검진일입니다. 설마 안 들리지는 않겠지? 들릴 거야.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초음파 검사가 진행되고 선생님께서 꼬리 흔들고 있는 아기의 첫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안도감이 드는 동시에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마음이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첫 심장 박동 116bpm. 드디어 들었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음에도 혹시나 아기가 안 자라지 않을까? 혹시나 유산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여전했고 그로 인해 난임병원 외 동네 다른 산부인과도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난임병원 외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확인할 때 비급여로 진료비가 나와서 비용은 4만원대로 나왔었습니다. 초음파 확인하면 마음은 놓이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돈은 엄청 들었어요. 진료비로 16번째 난관은 타이유 주사입니다. 매일 타이유 주사를 맞기 위해 난임병원을 퇴근 후 방문하였고 일주일에 한 번 정기검진을 받고 수시로 근처 병원을 다니며 하루하루 보내던 어느 일요일 화장실을 갔더니 약간 피가 아주 소량부터 나오길래 놀래서 난임병원을 방문하여 다른 선생님께 검진을 받았는데 아기집과 난황. 아기는 무사하지만 혹시 모르니 타이유 주사를 1cc에서 2cc로 올려서 맞기 시작했고 남편은 화장실을 자주 가서 피부가 쓸려서 나는 피인데 괜히 오바해서 주사량 올렸다고 혼내더라고요. 이미 저의 엉덩이는 돌처럼 굳어서 더 이상 주사 맞을 곳이 없을 지경이 되어 간호사분들도 주사 놓기 미안해 할 정도인데 주사량이 늘어서 더욱더 맞기 힘들어졌거든요. 저의 걱정병 때문에 괜히 저희 엉덩이가 고생이 많았어요. 17번째 드디어 난임병원 졸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했고 아기가 주수보다 조금 작아서 그런지 아스피린정을 복용하자고 하셔서 중간에 아스피린정을 복용했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잘 크고 있었고 심장박동도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었고 저희 불안과는 달리 무럭무럭 잘 커주었고 드디어 9주일이 되던 날 선생님께서 이제 전원하자고 하셔서 난임병원을 졸업하기로 했습니다. 전원을 하기 위해 서류를 받았고 타이유 주사는 일요일까지 맞는 걸로 하고 난임병원을 졸업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항상 병원을 같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싸우기도 하고 서운한 일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너무 붙어있는 것도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주사 맞고 불안하다 보니 예민해지고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면서 같이 예민해져서 안 싸울 일도 싸우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이로써 난임병원을 졸업하고 드디어 타이유주사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의 난임 일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우당탕